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만나려고 했는데 문재인이가 거절을 했다 하는 기사가 얼핏 뜬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팩트가 아니면 방송을 잘 안 하는 형편이라 방송을 하려다가 좀 참아보자 하는데 오늘 드디어 사실로 밝혀지는 기사가 TV조선에서 나왔어요. 7시 뉴스에서 나왔는데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갖다가 면담을 신청했다 합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거절했다고 합니다. 조국을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죠. 그죠? 그리고 윤석열의 상관이라 하면은 두 명뿐이 없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이죠. 그죠?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래서 윤석열이가 조국을 장관에 임명하기 전에 문재인을 만나려고 했었는데 신청을 했답니다. 근데 문재인이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굉장히 망설였겠죠. 검찰총장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대통령을 만나자고 신청을 할 리가 없죠. 그러면은 문재인이는 검찰총장이 왜 그럴까 하고 한 번쯤은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죠. 왜? 법무부 장관을 갖다가 조국이를 임명하면은 조국이가 검찰 개혁을 하라고 하고 문재인이 내려보내는 것인데 당연히 검찰 쪽에서는 의견이 있을 것이다. 또는 반발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 협조를 할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둘 다 자기 새끼들 아닙니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은. 그러면은 둘이서 잘 해결하고 국가를 위해서 검찰에 협조하고 법무부도 협조해라 하고 조정을 하고 지시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죠. 그런데 윤석열이가 문재인한테 대통령이니까 한번 뵙자 말씀드릴 게 있다 했는데 이런저런 거절했어요. 그리고 윤석열이가 이제 고민을 했겠죠. 고민을 했는데 이거 아무래도 윤석열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고 검찰법을 30년을 먹었는데 조국의 문제점이 있다는 걸 알았겠죠. 그죠? 그래서 문재인한테 다시 메모만 전달했다 합니다. 메모를 청와대에 전달했는데 문재인이가 받는지 안 받는지 안 받겠죠. 안 봤을 리가 없죠. 검찰총장의 메모인데 중간에서 가르쳤으면은 그 십상시 같은 애들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메모를 전달했는데 문재인이가 조국의 임명을 강행한 것이죠.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벌써 검찰 쪽에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조국이의 위선과 위장 그리고 거짓이 언론에 열심히 보도되고 있었죠. 그럼 저거 큰일 났다. 저거는 상식적으로 검찰 입장, 검사 입장에서 보면은 촉이 온다는 거죠. 저 사람이 조국이가 임명이 되면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되면은 조사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생각을 벌써 굳힌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한테 만나서 하려는 말이 뭐였겠습니까? 조국 장관 되면은 큰일 납니다. 제가 조사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위선이고 거짓이고 이거는 조사할 사모펀드 이야기 같은 것은 이건 아시 않을 수가 없어요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죠. 문재인한테. 근데 문재인은 만나보지도 않고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임명을 강행했죠. 그럼 문재인이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유추할 게 있고, 문재인의 말을 생각해보면 아주 확실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죠. 조기를 임명할 적에 문재인이가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 담화의 내용이 뭡니까? 조국 후보자가 법적으로 범죄자인 게 증명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루머만 갖고 비판만 갖고 조국이를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된다 하고 말을 했죠. 심각한 말이죠. 그러면 뭡니까? 범죄자가 아니면 장관을 시켜도 되고 총리를 시켜도 되고 대통령이 돼도 된다는 말을 갖다가 우리는 문재인한테 듣는 순간 우리 경악을 했죠. 지도자라는 게 뭡니까? 장관이고 대통령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의 능력보다 도덕성과 윤리성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래도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나라 일을 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리더라면은 우리가 그래도 우리와 다른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다. 우리보다 도덕적인 거나 윤리적인 것은 우월해야 된다는 게 일반 국민의 전 세계인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재인이가 한 말이 뭐예요? 범죄자가
범죄자로 확정이 되지 않았다. 그럼 이게 뭡니까? 범죄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까지 가야 되죠.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그거는 범죄자가 되질 않죠.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죄형을 받아야지 범죄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나라를 운영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된다면 이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문제의 사상보다 기본적인 생각, 양식을 갖다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2030들이나 40대 이탈자들, 50대 초반 주사파들도 저건 아니지. 저렇게 말하면 안 되지. 왜 범죄자를 갖다가 적시를 해야지 대통령이 범죄자를 적시돼야지만이 청문회를 통과하면 안 되고 범죄자가 적시돼야지만이 장관을 임명할 수 없다. 저는 궤변을 늘어놓는다 하는 것이죠. 그럼 뭐하러 우리가 청문회를 합니까? 범죄자를 밝히는 곳이 청문회입니까? 범죄자를 밝히는 곳은 검찰이에요. 그죠? 경찰이에요. 그럼 조국이를 갖다가 문재인이가 임명하려면은 검찰 조사부터 받아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그걸 갖다가 직감적으로 저거는 범죄자가 된다. 조국이가 들어오면 자기가 조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고 그것 때문에 만나자고 한 건데 윤석열이는 문재인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임명 강행을 하죠. 그리고 이 꼬라지까지 온 거죠. 이 꼬라지까지.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 메모를 갖다가 윤석열이 해준 메모를 문재인이 봤던 청와대 관계자가 봤을 거 아닙니까? 최소한 비서실장 정도는 봤겠죠. 문재인은 갖다 귀찮아서 안 봤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면은 뭐야? 지금 이게 지난주부터 말이죠. 우리가 지금 특징적으로 윤석열이 딱 갔다가 그 조국을 치기 시작하니까 적폐다. 미쳐 날뛰는 늑대다. 그죠? 윤석열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더불당과 청와대 아니었습니까? 청와대 행정관이 뭐라 그랬어요? 윤석열이 미쳐 날뛰는 늑대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런 말이 얼마 전부터 한 열흘 전부터가 쑥 들어갔어요. 더불당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청와대도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 문재인은 묵묵부답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런 상태를 우리 맞고 있죠. 이것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집권당 더불당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당장에 쳐내야 되고 조국이를 갖다가 파면시켜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집권 세력이죠. 응? 자, 그런데 지난주에 조국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현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정보가 검찰발로 보고됐다 합니다. 누구한테? 청와대에 보고됐다 합니다. 조국이 심각하다. 그런 정보가 청와대에 보고됐다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하는 말이, 윤석열이 하는 말이 손절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정권이 위험할 수도 있다 하는 뜻을 전달해 줬다 그래요. 아직까지 윤석열은 상식적으로 국가를 걱정하는 거죠. 문재인을 걱정하는 것보다 이런 사람 안 됩니다. 손절해야 합니다 하고 뜻을 전했다 그래요. 근데 청와대 자체도 검찰의 수사 내용을 보고받고 경기를 일으켰다 그럽니다.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그 다음부터 청와대와 더불당 애들이 일사불란하게 윤석열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윤석열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적폐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기득권이라도 하지 않습니다. 검찰 개혁이란 말이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미친 늑대란 말은 더 이상 나오지가 않고 있죠. 이때부터 윤석열이 갖다가 정광석가로 그죠? 추가 압수수색, 추가 소환, 그죠? 추가 피해자들을 소환, 그리고 언론 플레이가 간혹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익성까지 치게 되죠. 지금 익성이 우리는 이때까지 웰스 CNT 거기가 중심인 줄 알았고 WFM이 중심인 줄 알았죠. 근데 또 익성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현재 어저께부터는 갑자기 익성이 조국 펀드의 몸통이다. 익성이 잡히면 모두가 잡힌다는 게 보도로 뜨고 있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죠? 자꾸 피해자나 자꾸 범죄자의 대상이 넓혀지는데 핵심이 자꾸 다른 데로 옮겨가요. 그럼 이 전체를 쪼무는 게 누구냐? 한 명이 있겠죠. 또는 두 명이 있겠죠. 국민들은 혼란스럽고 국민들은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그래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이건 손절해야 된다 하고 이 금융사건이다. 이 금융사건에 조국이가 관계됐다는 것을 보고했겠죠. 보고되고 나서 윤석열이는 남부지명의 한 검사, 그죠? 여의도의 저승사자인 한 검사를 불러들여서 사모펀드에 조사를 하게 되고 또 주식 사기,
그죠? 주식시장의 주가 조작을 갖다가 전문으로 하는 베테랑 검사, 여검사를 또 불러들이죠. 아무 이런 방법도 없어요. 청와대도 이런 방법도 없고, 더불당도 이런 방법도 없어요. 이런 비겁한 것들이 있나? 이런 비열한 것들이 있나? 이렇게 그냥 뒷공문을 빼고 침묵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국민들의 생각이죠. 응?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왜 윤석열이가 문재인을 꼭 만나야 되겠다. 임명하기 전에 한번 만나 주십시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했는데 문재인은 안 만났고 윤석열이가 메모까지 전달했는데도 임명 강행했을까? 그 메모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조국의 범죄 행위, 조국이가 저지른 일, 조국의 사기와 위선이 있었겠죠. 그 메모가 전달됐으면도 강행을 했어요. 왜 강행을 했겠습니까? 문재인도 엮일 수도 모른다. 조국이를 강행하고 조국이를 임명하지 않으면 자기가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저 친구가 조국선에서 막아야 돼 하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이죠. 거기서 지금 태어난 것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의 국책사업, 태양광, LED, 수소차 이런 게 다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한심하죠? 그죠? 국민으로서 이건 분노를 느끼다 못해 아주 자괴감을 느끼고 모멸감을 느끼는 사건입니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주무르고 있고 지들이 선이라 그러고 지들이 정이라 그러고 여전히 오늘까지 문재인에 떠드는 소리는 뭐냐?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다. 그래서 촛불 정신을 아직까지 이어가겠다 하고 문재인이 오늘도 떠들었죠.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촛불을 또 들고 있어요.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고 있고 대학가에서 촛불을 들고 있고 교수들이 촛불을 들려 그러고 의사들이 시국선언을 갖다 4,000명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은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갔다가 미국에 투자를 하게 되고 미국의 부채를 갖다가 우리 안아오게 되고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뿐이 없습니다. 반전의 기회를 지금 문재인이 삼으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되는 시국과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한심합니다. 진짜 한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면은 뭐냐? 문재인 쪽에서 입을 닫고 있다. 더불당에서 입을 닫고 있다. 윤석열이는 뭐를 하고 있는가? 조국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갖다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조국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갖다가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며칠 후 결판 납니다. 조국의 정경심면은 오늘 내일 해요. 소환되고 저는 소환되면 구속이 될 거라고 봐요. 구속을 안 시키면은 민심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